안녕하세요. 간손미미의 삼국야구 47회입니다. 연합뉴스TV 이대호입니다. 중앙일보 김효경입니다. 직장인 미축입니다. 네, 자유인 조인식입니다. 다음은 프로야구 인간승리 랭킹입니다. 저도 프로야구 랭킹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별 씨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1위 장종훈, 2위 권호준, 3위 박재용 이렇게 했습니다. 네, 2위 권호준 선수는 저도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냥 인간 승리하면은 지금 이제 프로야구를 계속 즐겨보는 사람들한테는 권호준 딱 떠오를 것 같은데. 그쵸. 프로야구 최초에 같은 곳에 3번 네. 토미존 수술을 했잖아요. 99년에 입단하고 나서 처음 수술을 했고, 그리고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나서, 그리고 2005년, 2006년 삼성 2연패 했을 때 주역으로 활약을 했고. 해병대 공익이라고 알고 있어요. 해병대 공익이죠. 네네네. 네, 해병대 공익. 공익이 아니고 상근이겠죠? 네. 상근이죠. 네. 어쨌든 현역으로 그 당시 이제 복무를 마쳤고, 그리고 혹사 여파 때문에 2008년 시즌이 끝나고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네. 그리고 쌍권총. 권혁 권호준. 네. 네. 그리고 이제 왕조를 이끌다가 2013년이 끝나고 국내 선수 최초로 세 번째 토미전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 보통 이제 토미전 수술을 받을 때 여기 있는 팔꿈치에 있는 인대가 다 이미 닳아서 끊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손목에 있는 인대를 심잖아요. 근데 이미 두 번을 받아서 양쪽 손에 인대가 없는 상황이라서 세 번째 때는 이 오금에 걸 끊어서 이렇게 붙여서. 윤규진 선수도 손목인대가 아니라 손목인대가 좀 약해서 오금에서 떼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김시진 감독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팔꿈치 인대 수술이랑 강아지 이야기랑 광복 이야기랑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김신 감독도 토미존 했었나요? 아니요. 그 시대에는 그때는 없지 않았나요? 네, 그때는, 없었죠. 그 당시에는 권호준 선수가 제 기억에 아마 KBO에서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토미존 수술을 받은 게 90년대 받은 게.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미국에는 김시진 감독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토미존 정민태 자체가. 코치가 토미존을 최초로. 최초로. 네. 예. 그러니까 정민태 코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던 거죠. 그랬겠네요. 네네. 어쨌든 지금까지도 현역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참고로 이제 두 번째로 같은 부위에 토미전 3번 한 선수가 이제 조정훈 선수였죠. 조정훈 선수. 롯데 조정훈 선수. 네. 근데 둘 중에 누굴 인간 승리로 꼽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조정훈 선수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쵸. 그 부활을 해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현역을 마감했기 때문에. 부활을 했었다가 이제 또 시즌 몸 상태가 네. 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조정훈 선수도 되게 안타깝죠. 조정훈 선수의 포크볼은 정말 아, 예술이었잖아요. 네. 진짜. 지금도 이제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 게 2009년 두산과의 플레이오프 때 그 슬로우 모션으로 포크볼 떨어지는 그거는 그게 화질이 좋았다면 정말, 예. 정말 마구, 절반 이상이 포크볼 아니에요. 예, 영상만 봐도 마구다. 그거였죠. 그만큼 이제 권호준 선수가 인간 승리의 정말 화신 같은 인물이지만 또 돈복이 없었어요. 이게 네, 투수도 맞아요. 많고 하다 보니까 2017년 끝나고서야 처음으로 이제 FA를 했는데, 프로 생활 18년 하고 나서 그때도 돈을 많이 못 받았어요. 사실 나이도 많고 2년 6억 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년대생 중에서는 80년생 선수 중에서는 가장 오래. 가장 오래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2004년에 권호준 선수가 47경기에 나와서 11승 5패 2세이브 7홀드 전천후로 뛰면서 153과 3분의 1이닝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는 그렇게 많이 던지고도 WHIP가 1.10. 예전에 있었던 프로야구 게임 중에 이제 프로야구 매니저라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야구 팬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게임인데, 저도 즐겼었던 게임인데 지금 서비스 종료됐죠. 네, 서비스 종료됐죠. 거기서 이제 진리 카드 중에 하나가 그 2004년 권호준 선수가 굉장히 좋은 카드였어요. 그렇게 그만큼 카드의 등급이 높지 않은데도 능력치가 엄청나게 좋아서 일성 반대중 느낌. 그렇죠. 그런 비슷한 건 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진리 카드 중에 하나였는데 그만큼 선발 불펜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나와서 엄청난 모습 보여줬었죠. 이게 그때도 약간 투승 타타의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권우준 선수의 클래식 스탯으로 보면은 좀 그냥 잘하는 선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현대 야구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던지면 바로 혹사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기능 때문에 필승조 썼다고 혹사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만큼 부상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팬들이 많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도 있긴 하고, 또 선수 보호도 해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하죠, 그게. 그리고
1위는 이제 연습생 신화 장동훈이네요. 뭐 장종훈 선수에 대해서는 뭐 숫자 같은 거를 뭐 굳이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워낙 뭐 대단한 선수였으니까 뭐 연습생 신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고졸 신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고졸 신화라는 말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쵸. 네. 고졸 출신 선수들이 얼마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데 이제는 그 네.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완전히 네. 바뀌어버렸죠. 잘하는 선수들은 고졸로 프로에 가고 네. 야구를 못하는 선수들은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통 이제 대학에 가서 대학에서 선수로서 4년 동안 기량을 더 쌓은 다음에 프로에 오는 게 그 제대로 된 길이었는데 장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세광고 감독이 그 당시 이제 창단을 했었던 빙그레 배성서 감독한테 부탁을 해서 연습생으로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졸 신화란 말이 생겼던 게 그 선수 육성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정말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선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종훈 선수가 성장을 한 것 자체가 인간 승리의 표본이고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가 남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3위 박재용 선수는 2000년 이전에 보셨던 올드 팬들이라면 알 수 있는 선수죠. 박재용 선수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한국 최초의 청각장애 선수잖아요. 네, 뭐 예전에 이제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뭐 중증이라서 난청이 좀 대화가 어려울 정도고 거의 이제 기자들이랑 얘기할 때 옛날 선배들 얘기로는 입모양으로 알아듣고 겨우겨우 더듬더듬 이야기를 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신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한쪽 좀 기능이 좀 약간 떨어지다 보면은 다른 쪽으로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러니까 청각이 좀 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대신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국대 시절에는 뭐 4번 타자로 활약을 했었고 해태에서는 해태가 좀 전통적으로 좌타자가 귀했잖아요. 그 팀이. 네. 그래서 좌완과 좌타가 귀했죠. 그래서 이제 박철호의 후계자가 딱 필요했었는데 이때 박재용 선수가 딱 요긴하게 1996년, 97년 두 번 연속 우승을 했을 때 지명 타자로서 활약을 했는데 이때 골든글러브를 탔잖아요. 두 번. 아, 받았었나요? 네, 네, 받았는데 사실 성적은 네. 네. 약간 이하 우승 4분 대, 프리미엄이 있었군요. 예. 네. 그 제가 성적을 좀 정리해봤는데 그러니까 96년에 받았을 때는 타율 2할 4푼 6리에 홈런 4개 37타점. 좀 너무하네요. 네. 기자들이. 네. 그리고 97년도에는 타율 2할 4푼 5리에 7홈런에 33타점. 아니 그때 경쟁자들이 경쟁자도 그랬어요. 네. 그때. 네.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지명 타자인데도 그리고 우승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90년대 중반에는 뭐 잘 던지는 투수들 평균 타석점이 다 2점대였거든요. 네. 리그 평균 타율도 한 2할 4푼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 평균 수준의 타자였을 텐데 뭐 WAR은 이제 얼마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당시 박재용 선수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좀 인간 승리 스토리 같은 거와 이제 우승팀 프리미엄이 합쳐져서 뭐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골든글러브 받아서 그렇게 뭐 이변은 아니었다 싶은 뭐 사례고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들린 얘기로는 그렇게까지 뭐 청각 장애가 심하진 않고 한쪽 귀에 좀 난청이 좀 심한 정도지 크게 뭐 커뮤니케이션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도자도 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작년에 롯데에 계셨었죠? 네. 네. 지금은 안 계실 거예요. 네, 지금은 안 계실 텐데 만약에 뭐 그냥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면은 코치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플레이 스타일이 제일 비슷한 선수가 최근에 있었죠. 이제 기아 한화 거친 이종환. 느낌이 비슷하네요, 정말. 이종환 선수도 단국대. 네. 그러니까 박재용 선수도 단국대 출신이고 이종환 선수도 단국대 출신일 거예요. 비슷한 이미지의 선수가 맞긴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1위를 박정배 선수, 2위는 이제 이대호 선수가 이대호 씨가 꼽았던 네, 이대호 씨가 꼽았던 권호준 선수, 그리고 3위는 이재우 선수로 정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1위, 3위가 저랑 친한 선수들인데요. 박정배 선수의 경우는 기사로도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양대 3학년 때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거의 발목이 으스러져서 장애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선수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박정배 선수 차를 탔는데 장애인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묻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먹고 떨어져 뭐 그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두산 시절에는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퓨처스에서는 되게 잘 던지는데 1군에서는 고전을 했거든요.
근데 SK로 이적해서는 좀 멘탈이 한결 더 강해지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워낙 이제 선수 본인이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인성도 좋은 만큼 재작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해서 참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3위로 꼽은 이재우 전 한화 코치도 배팅볼 투수 전력 분석원으로 시작을 해서 2005년 홀드왕까지 오른 케이스거든요. 이제 탐나대를 갔다가 이재우 선수도 발목이 부러지면서 대학을 중퇴하고 이제 원래는 유격수였는데 이제 투수를 한 거죠. 그 후유증 때문에 러닝을 잘 못했어요. 좀 50m 같은 거 뛰면은 저는 운동선수가 50m 7초대 나오는 거는 못 봤거든요. 제가 7초 때였어요. 그분이 7초 찍더라고요.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두 번째 등판에서 팔꿈치 인대가 끊어지고 LA로 가서 토미존 서저리를 받았고요. 그때 자비를 반 부담해가지고 3천만 원인데 1,500을 본인이 내고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재활 도중에 2011년에 인대가 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수술을 받고 계속 재활을 하다가 2013년에 5승을 올리면서 다시 재기를 했죠. 삼성과의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5이닝 2실점5투로 승리를 따내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지금 하남에서 야구 교실 하고 계신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그 아카데미 이름이 뭐였죠? 어떤 그 지금 야구 교실 그 이름이 있었는데 예. 하남 뭐였어요? 네. 무슨 브라더 아니었나요? 예. 브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검색해요. 예. 광고 해주려고 했더니 전 두산 담당자의 애틋한 마음이었고요. 아름답네요. 네. 저도 한화 담당 출신으로서 1위를 송창식 선수, 그리고 2위는 원종현, 3위 권호준 선수로 정했었습니다. 송창식 선수도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2004년에 2차 1라운드로 세광고를 졸업했고요. 당시 이제 김수와 함께 충청권에서 뭐 원투 투수로 뽑혔는데요. 김수아가 김창훈. 예. 김창훈. 네. 김수아는 네. 순천 요천. 데뷔 시즌에 이제 평균 자책점이 5.13, 사실 높긴 했는데요. 8승을 거뒀어요. 완봉승도 있었고, 그래서 뭐, 당시에 신인왕 후보도 했는데요. 결국 뭐 다음 해에 바로 토미존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이 끝나자마자, 당시 김인식 감독이었는데 좀 많이 쓰셨어요. 사실 뭐, 당시에 하나에 워낙 투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버거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져요. 병 이름조차 생소할 정도인데, 이제 뭐 요즘엔 혈행장애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손끝에 피가 잘 돌지가 않아서, 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손이 썩어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절단까지 해야 되는 사실 무서운 병인데 그 병 판정을 받고 나서 결국 이제 이미 탈퇴 공지가 됐죠. 야구를 그만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모교인 세광고에서 코치를 했어요. 근데 뭐 말이 코치지 그냥 뭐 배팅볼 던져주고 그리고 후배들 도와주면서 이제 다시 프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을 많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선수 얘기로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공이 다시 좋아진 거예요. 그 좀 아픈 것도 덜해지고. 팀에 돌아갔는데 너무 공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지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노망주로 유명했던 박정진 선수랑 송창식 선수가 거의 뭐 맨날 나와서 팀을 정말 끌어줬어요. 그때 입단 전에 테스트를 하는데 147kg까지 나왔다고. 그때 지금 김용동 과장이신가요? 마케팅 팀? 네, 팀장이세요. 네. 세월이 그렇게. 그때 대리셨는데. 네. 김용동 대리님이 그때 아마 송창식 선수 복귀한다는 걸 고등학교 선배죠. 제가 먼저 기사를 네, 썼을 네. 거예요. 이제 그분도 세광고를 좀 다시 한다. 네. 그래가지고 테스트했는데 147까지 나오고 그러더라. 그 기억이 나네요. 가장 좋았을 때는 2013년에는 이제 마무리도 했었어요. 그래서 20세이브도 올렸고요. 근데 모든 감독들이 사실 송창식 선수를 너무 많이 썼어요. 진짜 너무 많이 썼어요. 네. 뭐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김성근 감독이 혹사를 지켰다라고 하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한 대 많이 쓰셨고요. 네. 많이 썼어요. 그때는 좀 던지면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특히 한화라는 팀 사정이 그랬어요. 네. 무조건 창시가 왜 또 송창식 선수가 몸이 되게 빨리 풀린 스타일이었거든요. 불펜으로 쓰기가 좋네요. 네. 되게 안타까운 게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포스트 시즌에 갔는데 송창식 선수는 전력 외였잖아요. 네, 엔트리를 못했죠. 뭐 2018년에 12경기 뛰었고 작년에 한 경기 뛰었는데요. 올해는 2군에서 2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그래서 좀 구단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구속도 구속이지만 사실 뭐 손채 선수가 구속으로 승부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쵸. 구위나 전체적인 대구면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대로라면 올 시즌이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긴 하더라고요. 한화가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챙겨줬어요. 왜냐면은 18년 시즌, 19 시즌은 거의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연봉 삭감이 거의 안 됐어요. 홍상식 선수도. 하나에서도 그만큼 이 선수가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역시 신뢰와 의리의 네. 한화. 네. 뭐 혈행장애 하니까 저기 우리 방송에서 나와줬었던 이한진 그렇죠. 선수도 생각이 네. 나요. 네. 무서운 병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언제 더 심각해질지 모르는 병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심수창 선수도 같은 증상이었거든요. 그리고 2위로 꼽은 원종현 선수도 뭐 여러분 다들 잘 네. 아시겠지만 이제 뭐 LG에서부터 정말 이 선수는 파란만장 그 자체예요. 사실 뭐 상위 라운드죠. 2차 2라운드 전체 11번으로 뽑혔는데 뭐 팔꿈치가 아파서 거의 제대로 됐고요. 뭐 당시에는 부상을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원종현 선수가. 왜냐면 뭐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뭐 쫓겨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단에서 그래도 경찰 야구단에 보내주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제대한 다음에도 좀 잘 안 돼서 결국 방출이 됐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시련을 NC에서 잘 이겨냈습니다. 뭐 당시 NC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원종현 선수도 자비로 팔꿈치 수술을 받고 NC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첫 해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2013 시즌 끝날 때는 뭐 2군에만 있다가 그때까지도 1군 데뷔를 못했거든요. 정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김경문 감독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워낙 성실하고 좀 그런 선수라서 구단을 설득했고 다행히 NC에 남았는데 이게 굉장히 다행이었죠. 이제 팔 각도를 사실 원종현 선수가 그 당시만 해도 오버와 약간 사이드암의 중간 정도였는데 팔 각도를 조금 더 낮췄어요. 그게 구속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고 2014년에 이제 1군에 데뷔해서 73경기에 나섰었고요. 그때 LG와의 아마 준플레이오프 3차전 그 경기가 가장 155km를 던졌어요. 공을 24개를 던졌는데 23개가 직구였어요. 그리고 한 개를 빼고 다 150을 넘었는데 그게 마지막 공이 148km였어요.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하나 했는데 다음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라는 병 자체가 사실 마운드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 선수 본인도 정말 이제는 내가 야구를 못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다고 했는데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돌아왔고요. 지금도 마운드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5시즌 연속 지금 60경기 이상을 던졌고요. 올 시즌에는 뭐 마무리로 NC의 선두 행진을 이끌고 있죠. 5년 지났으니까 완치라고. 네, 올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더 선수가 조금 마음 편하게 던지고 있는 것 같다고 관계자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저는 1위에 이대진, 2위 간혜영, 3위 한선태 선수입니다. 일단 1위가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 역경을 딛고 올라왔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업적이 뛰어나야 되니까 100승을 올렸던 해태 타이거즈 에이스 이대진 선수 정도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진 선수는 입단하자마자 첫 6년 동안 76승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스라고 하기에 좀 승수가 적은 편이긴 한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불펜으로도 나왔거든요. 네. 홀드 기록이 없던 시절이라서 기록을 알 수는 없지만 세이브가 9번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대진 선수가 유독 상대팀 에이스들이랑 많이 맞붙었어요. 그래서 좀 승리가 손해 봤는데 뭐 16, 17승 한 시즌도 있고요. 이게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계현, 이강철 같은 투수들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그나마 만만한 해볼만한 이대진이랑 에이스를 붙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 에이스를 붙인 건데 그래도 이대진 선수가 좀 많이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해태 그 마지막 두 번의 우승 96, 97 시즌은 뭐 이대진 선수가 거의 에이스였죠. 예. 이대진과 김상진. 이 두 선수가 엄청나게 큰 마운드에서 역할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 여파 때문에 어깨 수술을 받아서 99년은 거의 통째로 날렸어요. 한 경기인가 두 경기 정도 등판했을 거예요. 2000년에도 재활이 좀 안 된 상태로 8승을 하긴 했는데 또 마무리까지 하면서 이때는 선동열 감독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은퇴를 한 상황이라서 마무리가 공석이었거든요. 이대진 선수가 13세이브까지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2001년에 조브 클리닉에 가서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도 받고 근데 이때 이미 어깨하고 팔까지 다 손상된 상태였다 그러더라고요. 뭐
거의 던지기가 힘든 그런 몸 상태였는데 주로 타자 전향. 그래서 타자로 네. 예, 전향을 해서 그러니까 바로 타자를 한 게 아니고 재활을 하다 안 돼서 타자를 했는데 타자로는 좀 메리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2004년에 투수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저는 근데 팬일 때 이대진 코치가 타자로 첫 1군 경기 나간 경기를 우연히 봤었어요. 정말 관중석에서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뭐 되게 기억에 남는 거랑 3루타도 치고 뭐 그러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네. 이상훈 선수 네, LG전이었거든요. 네, 상대에 네. 붙었을 거예요. 예. 그때 한창 안 좋았던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6년 동안 1군에서 한 8경기밖에 못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포기를 안 하고 이제 기교파 투수로 변신을 하죠. 그러면서 2007년에 7승으로 어느 정도 부활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이제 5승과 3승을 1년에 이제 보태면서 통산 이제 100승을 채웁니다. 기아에서. 예. 2010년에 조범현 감독 시절인데 시즌 전에 뭐 기흉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1승도 못 올리고 네. 시즌이 끝났고 2011년에는 시즌 중에 좀 안 되니까 이제 웨이브 공지까지 당했는데 그래서 LG로 또 LG로 가서 네. 또 끝까지 뭐 선수 생활이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2012년에 마지막에 등판했던 게임을 제가 봤었어요. 예. 그때 이제 김기태 감독이 이대진 선수의 성실성을 되게 인정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라운드에서 막 그렇게 도움이 될 건 아니지만 보여주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선발로 한번 던지게 해주는구나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네. 좀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 선발 예고를 다음 주에 뭐 이대진이 선발로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 게임을 끝으로 은퇴를 했거든요.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미 은퇴 결정이 되고 한번 던진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간혜영 선수는 뭐 옛날에 이름 때문에 많이 유명했었죠. 좀 특이한 성과 가시성. 이름이 네. 예, 유명했던 선수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불펜 투수입니다. 예, 오랫동안 태평양과 현대에서 활약했던 투수고요. 이 선수가 5선발이었어요. 아, 그때 선발도 했었나요? 정도. 예. 이 선수는 그 심장이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0m도 못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워낙 약해서 근데 이게 뭐 공을 맞아서 중학교 때 타구에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예, 배팅볼을 던지다가 맞았대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 뒤에 심장이 점점 작아지는 병에 걸렸대요. 이게 타구를 맞은 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뒤로 이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달리기도 못하고 이제 결핵도 생겼다 그러거든요. 예. 선수 생활을 거의 못할 뻔했는데 어깨는 괜찮아서 태평양에 어쨌든 입단은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김성근 감독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옥 훈련을 하는데 못 뛰잖아요. 못 뛰니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유일하게 팀에서 안 뛰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뛰게 해서 극복했는 줄 알았는데 아유, 근데 김성근 감독이 엄청나게 아픈 선수는 잘 안 하고 김진욱 감독도 허리가 안 좋아서 김성근 감독이 좀 훈련을 네, 의사도 구해주고 막 네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웨이트를 해서 이걸 극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뭐 유산소 운동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웨이트를 엄청 빡세게 해서 어우, 선구적이네요. 당시에 투수와 투수 웨이트는 안 했는데 웨이트는 진짜. 거의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가슴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만 엄청 한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뭐 피칭 머신처럼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래서 뭐 찾아봐도 어깨 부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좀 타고난 선수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좀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잘 극복을 해서 훗날에 이제 지도자로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모교인 재물보고 네. 저희 모교 네. 선수로서는 어쨌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던 선수입니다. 그 뭐 불운의 아이콘의 한 명이었잖아요. 그 99년도 쌍방울 그쵸. 마지막 해 0승 10패를 네. 하고 승 없이 두 자릿수 패배를 한 유일한 선수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록을 깬 카페안이 선수가 카페안입니다. 네. 0승 11패. 네.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SK 김주환 선수가 9승 4패거든요. 더 이상 1군 선발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외국 선수가 곧 오기 때문에 오늘도 뭐 선발이니까 뭐 모르죠. 예. 지금 현재
SK가 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5패를 하겠네요. 네. 자, 3위는 한선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아직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등장 자체가 한국 프로야구의 이제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3위 정도로 자리를 좀 잡아봤습니다. 큰 화제가 됐죠, 작년에. 그쵸. 참고로 한선태 선수 그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LG 트윈스 유니폼 입은 사진이 첫 번째 사진인데 그 밑에 보면 독립리그 시절 사진이 있어요. 그 일본 독립리그 유니폼 입고 찍은 사진인데 그거 제가 찍은 겁니다. 언제 취재한 거예요? 어디 한번 네, 그게 2018년도에 그 아시안 게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그 브레이크 게임. 요요요요. 네, 그때 제가 워터마크도 연합 아니 뉴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둘째 태어날 때서 제가 자카르타를 안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해외파 트라이아웃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수원구단에 네, 있었죠. 제가 그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이런 이색 선수가 있어서 그러면 기자들은 그러냐 그러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사실 10라운드니까 LG에서도 큰 기대는 안 했었을 거예요. 지금 나무위키를 보고 있는데 이제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반월공단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손기술을 인정받았다고. 예.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요. 부천 공고였으니까. 네. 예. 사실 이제 그 부천 고 야구부에 한번 가보려고 시도도 했었어요. 한선태 선수 사실. 야구가 WBC를 아마 보고 이제 야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늦어서 다른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감독이 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다른 선수들 훈련을 제쳐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기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선수는. 근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회인 야구 하는 사람들한테선 우리 기사로 이제 알려지기 전부터 유명 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출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다 네. 그런 거였겠죠. 볼 진짜 빠른 애 하나 있다. 옆구리를 던지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한선태 선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자는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선태 선수 본인이 거절을 했어요. 어쨌든 아직까지 내가 프로에서 뭔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을 내면 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한선태 선수의 뜻을 알겠다. 그러면은 꼭 잘 돼서 우리 책을 같이 쓰자라고 얘기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자한테 가서 쓰자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책을 쓰게 되면 꼭 나하고 해야 된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대상 찍어야 돼요. 홍보 관계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한선태 책은 나랑 내야 된다. 자, 지금까지 삼국지와 프로야구 인간승리 랭킹으로 간손미미의 삼국야구 47회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녹음실 대신 선유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음질이나 방송 관련된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8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